오늘도 인사를 드려버리고야만은 크립토 마토 미국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10월에 늘어난 비농업 일자리 숫자는 15만 개, 예상치가 17만 개였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의 실업률은 3.9%로 전망치를 마찬가지로 상회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 때는 하락을 하고 있었으나 해당 노동시장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난 후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큰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위험 자산들이 당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34,553달러, 이더리움은 1,8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1,81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관련된 결정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에도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95.3%, 그리고 내년 3월 달 정도 돼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확률이 23.3%다라고 페드워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의 한계가 다가왔으며 연준이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조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전망이 반영되자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위험 자산들에게 빵긋 웃어주고 있는 상황. 연말마다 상승하게 되는 증시, 즉 크리스마스 랠리가 올해에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위한 밑밥들이 촥촥 깔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쭉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서 분석가들의 의견 또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미국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생활물가 상승 및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자리 2개, 3개, 알바를 여러 개를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의 숫자가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 시민들은 힘들지만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은 달러 대신에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있다. 로버트 키오사키도 똑같은 말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부자는 달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달러로 축적된 부는 세금,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을 통해서 도둑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자들은 부동산, 석유, 식량 생산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면세 혜택이 존재하는 자산들을 위해서 일한다. 빈곤층과 중산층은 고용 안정이 보장되진 않지만 월급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직장에서 일하고 달러를 저축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ETF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이 맞죠. 부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 부동산 등등에 투자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더욱더 많은 노예를 원하는 국가의 시스템 안에 부속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법정화폐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계속해서 세금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뜯어가고 있는 국가들,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세금 떼고 받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거기서 세금을 또 떼가고 세금 떼고 난 돈으로 물건을 사면 거기서 소비자 세금을 또 떼가고 세금 떼고 난 돈으로 내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또 떼가고 무슨 세 하면서 세금이란 세금은 죄다 뜯어가지고 전부 다 정치인들 호주머니 혹은 정치인들 생색나는데 다 쓰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정화폐의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로, 사업가로 탈피하는 것이 쉽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다가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돈 내놔 언니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나 현금보다 나는 비트코인이 낫다고 본다. 비트코인은 기관에 관여해서 자유롭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모든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과도 결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세한 분업화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을 극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코인리스를 통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것은 완벽한 오역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역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사의 출처를 영어로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팀이면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기사의 출처를 영어로 다 읽어보면서 영상을 만들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렇게 제가 확인하게 되면 바로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QCP 캐피탈 이야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 거 ETF 때문이라는 말이 많지만은 거시적 경제 요인이 더 크다. 알설 헤이지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제롬 파월이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FOMC의 입장이 채권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 상황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자산의 상승, 비트코인의 상승이 새로운 불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기한 수합 미결제 약정 비율, 즉 선물 관련된 자금 흐름 지표가 연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다. 이는 최근 상승이 현물 거래에 의해서 주도가 됐으며 좀 더 유기적인 자연스러운 비트코인 수요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상승은 건강한 상승이었다라는 것이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스테이블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달러가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위험자산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베사 사자머리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달러가 반등하는 순간도 오겠지만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최근 움직임만 봐도 가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범위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분석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M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5,140달러까지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말 동안에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고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34,314달러짜리가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이 자리부터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45,000달러대로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35,000달러 저항 36,000달러를 뚫을 수 있다라면 40,000달러까지 그렇지 않다라면 아래로 열려있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롱을 노려보겠다라는 것이겠죠.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31,000달러 선대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뚝심 있게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라고 외쳤었던 몇 안 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조정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상단 추세를 뚫지 못할 것이며 1차적으로는 32,000달러 선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오게 된다면 28,000달러 선까지도 반감기 전까지 가격이 한번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위즈 분석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27,000에서 6,000에서 헤매고 있을 때 23,000달러까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 아니다. 30,000달러 중반까지 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 3만 그리고 31,000달러대까지 한번 내릴 수가 있으니까 더 큰 상승 전에
이 자리에서 줍줍을 한 번씩 해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지 분석가. 이더리움이 만약에 1854달러짜리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2000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부터 롱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더리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 로즈 트레이딩을 전에 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원래는 이 자리 50%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얼마간 수익 실현을 하곤 하지만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0.08달러짜리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트러스트 월렛 토큰 TWT가 바이낸스 선물에 상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재미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제는 2명까지 그 후보가 좁혀진 상황인데요. 당연히 양쪽 당입니다. 좌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둘 다 비트코인 최고를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대결이 됐다라고 매체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이 사람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의사를 밝혔었고, 또 다른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루고 싶다라면은 완전히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는 하비에르를 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현 경제부 장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자,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11월 19일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브래드 셔먼이라고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워렌과 함께 비트코인을 항상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주 싹동머리 없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마스 및 이슬라믹 지하드에 1억 3천만 달러어치 암호화폐가 유입이 됐다. 암호화폐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를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야, 너그 바이든이 60억 달러 줬어. 헛소리하고 있어. 다음으로는 북한의 해커 군단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악성 봇들, 말웨어, 그리고 코드 등등을 퍼뜨려가지고 최근에는 이 애플의 운영 시스템에서 북한이 만든 악성 코드가 발견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나쁜 쪽으로는 기술이 발달한 북한. 이제는 P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알려진 맥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맥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를 도움되셨다면 주말 동안에 펌핑 한번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광주뜻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 한 편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유지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